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현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각이 오후 8시 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삼성전자 이렇게 최근에 올라오나 싶더니만 5일선을 살짝 이탈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줬었고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5일선 위로 올라오나 싶더니만 또 밀려버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5일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지 저항을 받고 있는지 애매한 상황으로 지금 종가를 끝내줬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바로 뭐겠습니까?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하나하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다가는 우리가 만약에 매수가를 준다라고 하면은 기회 구간으로 여겨갈 수 있겠죠. 자, 기회라고 댓글에 한 번씩만 작성을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삼성전자는 우리가 최근에 사법 리스크가 해결이 되면서 사실상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2분기 실적이 최저치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3분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상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최저치를 찍었다라는 말이 바닥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텐데,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와주면서 주가라는 건 먼저 선행해서 우리가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야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나고 나서 우리가 매수하게 되면은 고점까지 다 올라간 상태에서 매수를 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건 무조건적으로 선반영해서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기회 찬스를 노려서 관세를 핑계로 한번 빼준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인 매수 찬스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거래 대금이 이렇게 증가를 해주면서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을 조금 늘려주긴 했는데, 과거에 앞전에 있었던 보유 수량보다는 훨씬 모자란 상태다라는 말씀이에요. 외국인들이 딱히 그렇게까지 많이 매수해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상승했을 때 매수세를 많이 늘려줬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반응이 벌써 나왔다는 거는, 외국인들이 만약에 보유 수량을 여기까지 다시 한번 올려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폭발적인 상승 흐름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대미추가 투자 고시려고 해서 137조 원 플러스 알파 불가피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죠. 우리가 지금 괜시리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본이 15%로 낮췄기 때문이에요. 15%로 낮추면서 이거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일본이 얼마를 정도를 퍼줬습니까? 보시다시피 755조 가까이, 그러니까 5,500억 달러 가까이를 퍼줬었는데, 우리나라한테 요구하고 있는 건 얼마예요? 4,000억 달러라고 요구 전해줘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일본의 이런 협상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은 사실상 돈을 주고 관세 인하를 구매했다며, 다른 나라들도 일본처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관세를 낮춰주겠다라고 24일 밝혔다라고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된 이번 케이스를 가지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어차피 이거를 재투자하기로 했죠. 재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재투자라는 부분 3년 동안 시간 질질질 끌면서 나중에 수익을 그냥 일본 본토로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본이 손해본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본이 잘못했다, 일본은 지금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이상하게 미국만 만나면은 이렇게 깨갱거리더라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이렇게까지 많이 퍼준 게 잘했다라고 얘기를 듣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논란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25%를 일단 통보를 받았던 상황에서 이 25%가 과연 내려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유지가 될지, 아니면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확실성이 어떤 식으로든 해소가 되는 구간이 언제까지가 기한이 남아있다? 8월 1일까지가 기한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이런 내용의 기사도 좀 있었죠. 자, 보시다시피 관세 부담에 미국 5천억 달러 스타게이트가 삐걱거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사실상 이 반도체 쪽 빨간불 들어온 거 아닙니까? 라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려가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의 이견으로 발표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단 한 건의 데이터 센터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5천억 달러 규모의 계획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기 계획도 급격히 축소됐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엔비디아 마이너스 2.5%, 브로드컴 마이너스 3.3%, 마이크론 3.5% 이렇게 빠졌다라고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때 빠졌던 날에 이
캔들 흐름을 놓고 보시면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렇게 빠졌었는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메꿔준 상황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게이트 거품 논란에 대한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시 그 구간을 회복해주는 방식으로 엔비디아는 진행이 됐었고, 이런 대세 상승을 막을 수 없다라는 듯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흔드는 구간은 무조건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의 방향에서 모든 것이 티가 나는 건데, 지금 엔비디아가 다 올라온 자리에서 스타게이트 거품 논란에 대해서는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가장 여러분들이 신경 쓰이실 만한 거는 바로 이런 관세 25%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4천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앞전에 이렇게 상승을 했던 배경에서 이렇게 올라온 구간에서 이미 25%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온 자리인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딱히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관세 협상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25%라 확정된다라고 해도 오히려 증시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얼마 전에 보여준 사례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하나솔루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고점 부분을 계속 트라이하는 커벤앤들 패턴으로 계속 터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OBBB라고 하는 One Big Beautiful Bill이라고 하는 게 미국에서 통과가 됐었는데 여기에 AMPC 조항이 있었습니다. AMPC 세액 공제 조항에서 뭐가 있었어요? 태양광 관련해서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이 있었는데 요게 폐지가 되는 방식으로 OBBB가 통과가 됐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하나솔루션의 엄청난 악재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솔루션은 미국의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 투자를 한 상태에서 태양광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태양광을 하고 있는 하나솔루션한테 AMPC 세액공제 조항 폐지는 굉장한 악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부터 통과되고 난 이후로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해준 상황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오히려 이게 확정되는 순간 그 해방감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말씀이고, 이 구간에서 어떤 내용의 이슈가 불거졌던 거냐면 중국 측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오히려 늘리고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맞물려 떨어지면서 여기서부터 상승 흐름이 다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증시가 만약에 여기서 관세 25%를 확정짓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급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대세 상승장에 있습니다. 아직 그 증시에 특이점이 발견되는 꺾이는 구간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은 이유가 뭐냐면요. 앞전에 있었던 코로나 대세 상승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풀면서 금리도 엄청나게 낮았었죠. 여러분들 재난지원금 받아 보셨을 텐데 이 돈 푸는 거 우리나라만 푼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풀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상승장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입니까?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어떤 식으로요? 파월 의장을 해관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까지, 그리고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한 부분까지도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왜 이 두 가지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냐면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거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 남과 북이 대치 중인 상황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 잠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화합 모드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금 증시가 무섭게 올라왔었는데, 아직까지 신규 개미분들은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고점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신규 개미분들이 엄청나게 유입이 될 건데요. 왜 아직까지 유입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거래량이 이렇게 과거에는 폭증을 했었는데 지금 거래량이 증가하는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증시를 떠났던 분들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되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3316.08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미친듯이 신규 개미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건데요.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면서 3400포인트 넘어갔다, 3500포인트 넘어갔다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꾹 참고 있었던 분들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 포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간은 무리를 지어서 활동하는 사회 동물이기 때문에 옆에서 나 말고 누군가는 월급 플러스 주식으로 버는 돈이 계속 쌓여간다라고 하면 월급만 받고 있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부동산 규제까지 이제 맞물려 떨어지면서
증시로 돈이 쌈짓돈을 싸들고 들어오는 신규 개미분들이 증시로 돈이 유입되면 될수록 어떻게 될 수가 있다? 4,000포인트, 5,00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직 신규 개미분들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삼성전자 네임드 종목이죠. 시장에서 인기 순위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한테 아니면 하나오션 같은 조방원, 과거에 이제 상반기를 지배했었던 1, 2분기를 지배했었던 조방원 쪽으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쏠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걱정하시는 거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삼성전자도 다 같이 올라가면서 대세 상승장, 버블장이 올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삼성전자 지금 바닥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차트 관점에서도 어떻게 볼 수가 있겠다. 우리가 89,000원 이 구간까지도 시원하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줄상향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바닥에서 잡으셨다라고 해도 정말로 이제 최저점에서 잡으신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높지 않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 노려가면서 비중을 더 태워서 상승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매도 타점을 잘 잡아가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390조다라는 소리예요. 390조짜리 종목이다 보니까 매수 타점,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시면 이런 구간에서 저점 찍고 고점 찍는 구간이 한 달 반이 그냥 넘어갑니다. 한 달 반이 그냥 지나가고요. 이때 당시에도 지금 보시면은 두 달 가까이가 그냥 훌쩍 지나가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점에 잡아서 고점에서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이런 구간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면은 2년입니다, 여러분들. 2년 동안 계속 들고 가면서 몇 퍼센트 정도를 수익을 보시는 거냐면은 51,800원에서 88,800원까지 대략적으로 40% 좀 넘게 수익을 보는 거를 2년 동안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 물론 이제 2년 동안 주식 투자해서 40%면 금리보다 높으니까 뭐 성공한 투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하고만 반복해도 이런 어떤 훨씬 구간을 발라 먹으면서 수익률 자체를 훨씬 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사실 맨날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됐어요? 5일선 타고 가면서 올라가다가 5일선 확실하게 꺾어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요런 구간이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자 이때도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상단 추세선에 맞닿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이탈해주는 구간이 나오면서 5일선 이탈하고 종가를 마감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엔 또 어떻게 좀 진행이 됐어요? 이런 구간에서 지금 보시면은 한번 상승하다가 꺾이는 구간에서 하락하면서 5일선 아래로 확실하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는 이런 리테스트가 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굉장히 잘 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시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 7월 16일 날 이렇게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오면서 앞전에 있었던 고점을 넘어가 주지 못하고 종가 마감을 해주는 걸 지켜보면서 7월 16일 날 뭐라고 보내드렸었냐면, 삼성전자를 7월 16일 날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 구간 전략 매도로 해서 안내를 좀 드리면서 추세 상단선 저항 확인 및 리테스트 구간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러면서 실시간 텔레그램방 링크까지 이렇게 좀 보내드렸었는데, 이렇게 실시간 타점, 실시간 대응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여기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라고 보이실 텐데 이 더보기를 딱 클릭을 해보셨을 때요, 이렇게 링크가 하나 나오게 되실 겁니다. 이 링크 이상한 스팸 같은 거 아니니까 요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용하실 혜택을 선택해 주세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전화번호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기입을 이렇게 예시처럼 해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실시간 대응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분석을 희망하는 주식 부분에다가는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뒷부분에서 바로 이어서 매집주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매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매집주까지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체크한 다음에 제출하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 실시간 대응 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집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태흥이라는 종목 시원하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이 태흥이라는 종목을 언제 추천을 드렸었냐면은 여기 상단에 7월 21일이 확인이 되시나요?
7월 21일 날 보내드렸던 종목이 바로 태영이다라는 종목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손이 좀 빠르신 분들만 좀 추천을 드리는데, 태영 한번 보시면요, 언제 추천이 안내가 한번 나갔었던 거냐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무섭게 나왔던 바로 이날의 7월 21일 날, 여기 지금 보시면 오후 1시 11분에 어떤 종목을, 태영이라는 종목을 돌파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만 하시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이런 타점에서 한번 안내를 드리면서, 상단에 7월 21일인 게 확인이 되실 거고, 태용을 37,900원 이하로 해서,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37,900원 이하로 해서 돌파 타점에서 여기서 안내가 나가면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캔들이 오후 1시 15분 캔들이고, 이 캔들이 오후 1시 10분 캔들입니다. 이때 안내를 한번 드리면서 돌파 타점으로 나가고 나서 13% 가까이 수익 구간이 있었다는 말씀이고, 태용을 추천드렸던 요 배경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전고점을 트라이하는, 시원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나왔다라는 말씀인데, 이날의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SMR 관련 종목들도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도 좋았고, 그리고 이제 CS윈드 같은 종목도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겹쳐 있는 종목이었고, 이런 장의 흐름을 보면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단타 추천드리는 방도 있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대응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진행 중인 만큼 빠르게 입장하셔서 수익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대형 타점 진행하고 있는 거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전국적으로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기 전까지는 유료 전환할 계획이 없다 보니까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셔서 수익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수익 많이 보신다면요, 여기 지금 공유하기라고 보이시죠? 공유하기 토대로 많은 분들한테 공유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내주시면서 영상 나올 때마다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 기존 구독자님 플러스 새롭게 유입되는 구독자님까지 합쳐지면서 전국적으로 이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100% 무료로 진행 중에 있을 때 많은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 뒤이어서 매집주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삼성전자 주주님들한테 사실 잘 맞을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영상을 촬영했던 날짜가 6월 14일인 게 하단에 확인이 되실 거고, 조회수가 13,0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부터 모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라고 했는데, 이 종목이 뭐냐면요, 동양철관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단타로 하는 게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양철관 같은 매집주를 모아가시면 되겠는데, 동양철관 한번 그대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동양철관이라는 종목을 영상 촬영했던 시간이 언제냐면요, 바로 이때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차트랑 이 차트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이 차트랑 이 차트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 주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만약에 모아갔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만 샀다라고 해도 40%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다라는 말씀인데요. 동양철관을 추천드렸던 배경에 이렇게 차트만 보고 올라갔으니까, 거래대금이 들어왔으니까 다시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아니란 판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참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정부한테 누가 미국에서 계속 참여해달라고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이었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번에 일본은 참여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하게도 주식시장 테마에서 활용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 종목인 동양철관을 한번 진입해 보시라고 이전에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매집주도 있어야겠죠? 이번에 새로운 매집주로 가져온 종목이 위에 있는 종목이고, 이 아래에 있는 종목이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써 있는데, 왜 이번 종목을 가져온 거냐면 사실상 같은 테마입니다. 이때 보시면은 상승했던 요 날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 아래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상승했던 그 타점과 이 위에 있는 매집주가 상승했던 시간이 정확하게 기간이 일치하고 있으면서도, 하락하고 있는 시점도 정확하게 일치했고요. 상승하는 척하고 하락했던 요때도 정확하게 일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테마입니다.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 거냐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엔 요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시원하게 상승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위에 있는 매집주 같은 경우엔 4년간의 박스에 아직 발목 부근밖에 안 왔다라는 말씀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해도 30% 정도 수익 구간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고, 박스의 상단권까지 만약에 도달한다라고 하면요 180% 정도 수익 볼 수 있는 이번 매집주도 올라가고 나면은 동양철관처럼 오픈을 딱 할 겁니다. 오픈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거 그냥 받아가서 수익 볼걸 이라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누르신 다음에 여기 링크 하나가 있죠? 요 링크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문 작성할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이용하실 혜택 선택해주세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삼성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서 매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삼성 매집, 그리고 체크하고 제출까지 눌러주시면은 매집주까지 같이 해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얘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 조금 빠진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만한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지금 최근에 돌려줬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1년선 부근을 돌파를 했죠. 지금 1년선 부근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이렇게 급증을 시켰고,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개인분들은 매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2조 가까이를 매도를 진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반대로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관세를 핑계로 한번 타점을 준다라고 하면요, 매수의 찬스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관세라는 부분의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되는데 8월 1일까지가 마감 기한이다 보니까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요, 다시 한번 이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요? 바로 시장이 풍부하게 풀리고 있는 유동성과, 그리고 이제 상법 개정, 그리고 남북 경협까지 합쳐지면서 앞전에는 없었던 이런 특수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삼성전자 한번 빠지는 구간에서는 매수의 타점을 잡아갈 수 있겠고, 버블의 끝에서는, 모든 게 다 올라가는 버블의 끝에서는 정말로 깜짝 놀랄 정도로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가셔야 되겠다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국장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영상을 계속적으로 촬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